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녹화도 시작했어요. 자, 오늘 3번 프린트 할 겁니다. 3번 프린트 할 건데, 이 3번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저번 주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푸는 걸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으로 하기는 하지만 혹시 뭐 먼저 풀어본 친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난이도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프린트는 쌤하고 좀 상세하게 자세히 같이 천천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전 시간에 이제 2반 친구들은 수업을 했는데 한 문제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만큼 쌤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도 하면서 그냥 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알겠죠? 그러면 처음에 여기 딱 보면 일단 문제 분석부터 좀 합시다. 쌤 문제 풀 때 항상 분석부터 하죠. 자, A라는 집합은 A랑 C, 스몰 a, 스몰 c 이렇게 원소 두 개만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A, B, C, D, E까지 해서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A라는 집합은 X라는 집합하고 비교했을 때 A가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 X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하고 비교를 했을 때 X가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대소관계가 저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일단 그림으로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스몰 a와 스몰 c라는 원소가 이렇게 딱 있고 여기 a라는 집합이 이것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느낌이겠죠.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그 다음에 여기 B하고 D하고 E 같은 경우에는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물론 A랑 C도 포함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B라는 집합이 이런 식으로 A와 C를 포함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B, D, E 이런 식으로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X가 요 사이에 살짝 껴 있어요. 그쵸? 사이에 껴 있어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이런 느낌? 이해되십니까?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치? 아니면은 또 뭐 어떻게도 생각을 할 수 있냐면 X가 A를 좀 최대한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려도 무방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쵸? X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X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죠? X는 집합 X는 여기 보면은 지금 A와 B 딱 가운데 껴 있으려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그리고 이거 얘기 안 했나요?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3번 여기 교과서가 없어요. 교과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 교사한테 따로 제공되는 문제인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거 해설과 답이 없어요. 교사한테 주어진 문제인데 해설과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다 풀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 아닙니다. 죄송해요. 요거 얘기를 안 했군요. 이거 다시 X를 지금처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지금 스몰 a와 스몰 c 요 두 개의 원소는 X가 항상 포함을 하고 있죠. 초록색도 포함하고 파란색도 포함하고, 그렇지? 그것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집합 X는 원소 A, C를 포함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B를 포함할 때도 있고 E를 포함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B, D, E는 선택 포함 한 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저번 주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 뭐 원소 하나를 무조건 써야 된다 또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이러한 조건들하고 되게 똑같아지죠. 그치? 그래서 좀 수학적으로 그 정리를 하면은 집합 X는 A, C를 무조건 사용한 부분 집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A, C 그 다음에 B, D, E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오케이? 이 녀석은 뭐 Y 집합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X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Y 집합에서 A랑 C는 무조건 사용을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 D, E는 이렇게 사용하든가 안 하든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각각 둔 케이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분 집합들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막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뭐가 된다? 집합 X가 각각 된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죠. 집합 X의 개수. 그러면 개수 구하기는 되게 쉽죠. 몇 개죠?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왜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인 줄 알겠죠? 그래서 8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나올 만해. 그 어떤 질문이냐면 이 질문이거든. A가 있어. 그 다음에 B가 있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위에처럼 X를 그린 게 아니고요. 쌤이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X 이렇게 그리면 안 되나? 그치?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어때요, 어때? 이렇게 그려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 X를 이렇게 그렸다는 뜻은 A랑 X랑 어떻게 됐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집합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카운팅 한 것도 요 X랑 A가 똑같아진 경우도 사실상 들어갑니다. 여기 다 X가 선택이 되고 둘 다 포함이 되면 되니까. 그래서 답은 8개 나와요. 그지?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쌤, 등호기호가 없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떼 시절이죠. 쌤이 고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요게 사실 좀 구분이 됐었거든요. 요게 구분이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안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요 기호 자체를 봤을 때도 항상 등호 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쌤은 이거 등호가 있고 없고 좀 구별을 해서 쓰는 걸로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바뀌었습니다. 이거 바뀐 지는 꽤 됐어요. 바뀐 지는 꽤 됐는데 쌤이 대학교 때는 사실 구별해서 썼습니다. 대학 전공 공부할 때는 구별해서 썼었는데 뭐 고등학교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등호가 여기 문제에서는 없지만 등호 있는 것까지 이렇게 카운팅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1번 문제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개념하고 그렇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꿔서 푼다. 이 문제는 뭐 시험에도 나올걸요? 내가 출제는 안 하지만 이 1번 요거 이용한 시험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이거 안 내면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꼭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에서도 나와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2번입니다. 2번도 중요해요. 뭐 1번도 당연히 중요했고 1번도 발표할까? 2번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푸는 방법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풀이를 듣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봤을 땐 두 번째 방식으로 많이 풀어야 됩니다. 아니면 많이 풀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직관적이고 딱 바로 풀어낼 수 있는 건 첫 번째 방식이긴 한데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 아직 교육 체계가 시험이라는 게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도 좀 생각은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이 시간이 좀 적게 걸리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 방식을 앞으로 계속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근데 쌤은 둘 다 말씀드릴 거예요. 자, 문제 분석부터 해봅시다. 자, 일단 A는 이렇게 1부터 5까지 자연수들 5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근데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서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이 몇 개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입니다.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 이렇게. 그래서 케이스들을 전부 다 나누어 가지고 쌤이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풀냐 하면 자,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가져야 돼. 그러면 짝수를 보니까 2하고 4 두 개 있거든. 그지?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부분 집합을 구했을 때 일단은 원소 2가 무조건 포함이 됐을 때 이렇게 2가 무조건 포함됐을 때 이해돼요? 이거 내가 좀 표로 그려야겠다 여러분들. 미안해 필기한 친구들이 있으면 자 이렇게 할게요. 자 2는 포함이 됐는데 4는 포함이 안 된 경우 이렇게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2는 포함이 안 됐지만 4는 무조건 들어가고 1, 3, 5가 랜덤으로 들어오거나 말거나 이런 거.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둘 다 무조건 이렇게 포함된 경우. 이렇게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싹 문제를 읽자마자 그 문제의 형태로 바로 풀려면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풀면 돼요. 그러면 지금 1, 2, 3, 4, 5가 있잖아요. 그래서 2를 무조건 써야 되고 4를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1, 3, 5는 쓰거나 안 쓰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들을 가질 거 아니야?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의 세제곱해서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 그냥 2의 세제곱해도 이해하겠죠 이제? 오케이? 그 다음 밑에 거 얘도 이제 원소 1, 2, 3, 4, 5가 있는데 얘는 2는 안 쓰고 4를 항상 이렇게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1, 3, 5는 경우의 수 두 가지씩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해서 8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면은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그치? 이번에는 2도 무조건 써야 되고 4도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1, 3, 5는 또 쓰거나 말거나 해서 2 세제곱 8. 그러면 요 세 가지 케이스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죠 당연히. 요거 더해주면 3, 8에 24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풀입니다.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이렇게 나누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일 때가 2 아니면 4일 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풀이
어떻게 하냐? 약간 국어 능력이 좀 필요해요. 국어 능력이 뭐냐면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의 반대말을 찾으면 됩니다. 이 녀석의 반대말. 이렇게. 반대말이 뭘까요? 모두 홀수만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이걸 구하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두 번째 풀이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물론 뭐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두 번째 풀이 방식은 전체 개수에서 반대 내용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것의 개수가 나온 겁니다. 요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을 했잖아요. 그지? 근데 이 두 번째 방식에서는 한 가지 작업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이 되는 거 알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 두 가지니까. 그치? 그러면 반대 내용은 뭐였냐 하면, 반대 내용은 모두 홀수만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이었어요. 이 반대 내용이. 그치?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있었는데 모두 홀수만 돼야 되기 때문에 2하고 4는 절대로 쓰면 안 돼요. 그치? 응. 맞아? 그 다음 이거는 쓰거나 안 쓰거나 쓰거나 안 쓰거나 쓰거나 안 쓰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몇 개 나와요?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의 5제곱이 얼마죠, 여러분들? 32인가? 그 다음에 8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24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쌤 공집합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데 여기 전체에도 사실 요 공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 내용에서도 이거 개수 구했을 때 공집합이 이제 카운팅이 돼서 어차피 빠집니다. 자동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은 추천드리는 게 이 두 번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 했던 이러한 작업들을 하나만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가장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풀이 방식을 추천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 집합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보겠지만 특히나 확률과 통계를 3학년 때 공부를 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집합 공부를 하면서 되게 확률과 통계랑 되게 연결이 많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2번 요 풀이 정리하고 한 15초 드릴까요? 그 다음에 바로 3번 풀겠습니다. 다 들어왔구나. 질문 있니? 질문 있니? 3번 갈게요. 별표. 난이도 조금 있어요. 아주 조금 있습니다. 아주 조금. 근데 자주 볼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자, 문제 분석부터 해봅시다. 문제 분석을 보면은 일단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S라고 했습니다.
자연수를 원소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S가 1, 2, 3, 땡땡땡 해가지고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인 집합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지 무한개인지는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들은 나는 S를 짝수만 할 거야. 근데 10을 넘지 않는 이러한 짝수들로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게 S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S의 모양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지? 셀 수 없이 많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조건을 달았죠. X가 S이면 14-X도 S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랜덤으로 내가 뭐 1, 뭐 5, 11, 막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었어. 근데 가운데쯤에 X가 하나 이렇게 껴서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뭐 13, 뭐 78, 막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에 X라는 요 집합 원소에 X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분명히 뭐도 14-X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숫자는 뭐 아무거나 쓴 거예요, 그냥. 그래서 X가 원소로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14-X도 이 S라는 집합 안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제 공집합이 아닌 집합 S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공집합이 아닌 거는 뭐 나중에 적용을 시키도록 하고 일단은 요 첫 번째 조건 X가 원소일 때 14-X도 원소이다. 그지?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이러한 숫자들은 다 어떤 숫자가 돼야 돼요? 자연수가 돼야 되죠. N, 내추럴 넘버. 그치? 그러니까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X가 1일 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 X가 1이 돼버리면 어때요? 14-X는 어때요? 13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필기했던 친구들은 미안합니다. 직선이 왜 안 되지? 그냥 하죠. 얘가 1이면 13. 그지? 그래서 둘 다 자연수 맞아요. 자연수 만족하니까. 그 다음에 2가 되면은 12가 되죠. 둘 다 자연수 만족하죠. 다 만족할 것 같아. 그 다음 쭉 가다가 13을 넣어봤더니 딱 1이야. 만족하긴 한데 좀 간당간당하죠. 근데 14를 대입해버리는 순간 얘가 제로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모순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요거는 모순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딱 어디까지만 되는 거야? 1부터 13까지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합 S를 만들었을 때 내가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볼게. 내가 3을 좋아하니까 3을 넣었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괄호를 닫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자, 3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빨간색 형광펜 문제 쪽에 있어요. 3이 들어갔으니까 뭐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11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최소한 이렇게 중괄호 문을 닫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수많은 S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S들을 전부 다 개수를 구하여라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반대로 11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11을 선택하면 여기 이제 11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11을 선택하면 뭐도 당연히 들어가야 돼? 3도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그지? 근데 집합은 사실 이렇게 원소 순서가 바뀌는 건 두 개 똑같은 걸로 보는 거잖아. 그래서 카운팅을 할 때는 얘를 카운팅하고 얘를 카운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7을 넣어볼까요? 7? 7 넣어보면 어때요? 여기 7 넣으면? 7 넣으면 그냥 이렇게 닫혀지죠. 그래서 7만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수 구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해볼 시간 한 2, 3분 줄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자, x가 s 원소이면 4-x도 s 원소이다. s 원소가 자연수인 건 똑같이 다 둘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이제 s들의 개수 구할 때 어떻게 하냐? 자, x에다가 1을 넣어봐요. 그러면 1 들어가면 3도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2 넣으면 어때요? 2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근데 2는 이렇게 안 쓰잖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지? 3 넣으면 어때? 3 넣으면 1 이렇게 되지. 근데 얘랑 똑같잖아. 그래서 카운팅 안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몇 개예요? 2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카운팅하냐? 1, 2, 3까지 쓰겠지? 4 넣으면 자연수 조건에 위배되니까 1 쓰거나 안 쓰거나 하겠죠? 맞아요? 쓰면은 1, 3이 나올 거고 안 쓰면은 뭐 1, 3 둘 다 없겠지. 그 다음에 2는 어때요? 마찬가지로 쓰거나 안 쓰거나 또 있겠죠? 그치? 근데 2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심할 건 없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미안해요. 위에 거 내가 하나 빼먹었어. 1 넣고 3 넣고 2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됐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부분집합의 개수 구해보면 2의 제곱이거든요. 근데 문제 자체에서 여기 보면은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공집합인 거 빼고 지금 다 구한 거잖아. 이 3이 나오려면 당연히 공집합만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3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미안해요. 3개예요, 이거. 오케이? 그러니까 숫자를 좀 줄여서 풀어보면은 이렇게 돼요. 됐죠? 근데 이제 숫자가 좀 크죠? 오케이? 요 방식 이용해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한 1, 2분 드릴게요. 같이 보이게 이렇게 해놓을게.
자,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음. 자, 보시면 여기 밑에다가 풀까요? 좀? 지금 x가 이제 s의 원소이면 14-x가 s의 원소이다. 자연수인 거는 그냥 안 쓰고 냅둘게요. 뭐 문제 보면 알겠죠? 그러면 지금 1, 2, 3, 4, 5, 6, 7, 8, 9, 땡땡땡, 14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그치? 이 상태에서 1 쓰거나 안 쓰거나.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2를 써버리면 뭐가 따라와요? 13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그지? 그러면 결국 얘는 이제 1이 쓰거나 안 쓰거나 이러한 조건에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2가 또 쓰거나 안 쓰거나. 그러면 2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14는 없겠네요. 2가 오면은 여기 12가 따라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 7까지 쓰거나 안 쓰거나 하겠죠. 그지? 7은 오면은 뭐 원소 하나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8 이후부터는 어때요? 다? 앞쪽에 있는 이 녀석들의 영향을 다 받죠? 이 녀석의 영향을 요 8부터 13까지는 다 받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경우의 수를 체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1부터 7까지니까 2의 7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풀어봐서 알겠지만 뭐 당연히 빼야 돼요? 여기 공집합 뺐어야 됐죠?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문제에서 제시까지 됐으니까. 그치? 그래서 빼기 1 이렇게 공집합 표시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2의 7제곱이 128이거든요. 그래서 128 빼기 1 하면 127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좀 집어넣어 줄까요? 이렇게. 이 정도면은 안 헷갈리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됐나요? 난이도가 조금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4번 해보죠. 우리 1번은 시간 그래도 좀 될 것 같은데. 자, 4번 보면 아니다. 4번 그냥 다음에 풉시다. 5번 먼저 할게요. 4번까지 풀었다가 머리 그냥 2번이랑 똑같은 진도대로 나갈게요. 5번 하겠습니다. 4번까지 하면 여러분들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자, 문제 분석부터 좀 하죠. 되게 쉽습니다. 보시면 이제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이 두 집합이 똑같은 집합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합이 돼야 된다라는 말은 당연히 원소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2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B쪽에도 2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3하고 x 플러스 1은 2가 되지는 않는다 뜻이죠. 원소 나열법으로 쓸 때 똑같은 걸 연속해서 쓰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5가 있습니다. 그치? 근데 5가 있는데 B에 여기 나머지 하나가 3이에요. 그쵸? 그러면 5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이 y-2밖에 없겠죠. 그래서 y-2 이렇게. 그러면 y는 7. 그 다음 x 플러스 1이 그럼 뭘까요? 당연히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x는 2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x 플러스 y 구하라고 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너무 쉬웠죠? 좀 여기 2번하고 3번 문제가 난이도가 좀 그래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2번하고 진도 똑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 4번 문제 같이 풀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진도 나갈게요. 연산, 합집합하고 교집합. 알겠죠? 그래서 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